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금요일 CJB 아침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충북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적용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으면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데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져 소상공인들은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만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시행된 첫날 충주시 대가미공원입니다. 곳곳에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스크를 쓴 노인도 있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안 써도 되는데 걱정되고 뭐 이게 택시를 타든지 버스 타면은 무조건 마스크 써야 되고 안 쓰면은 마스크 쓰라고. 인근에서 휴식을 취하던 70대 어르신도 한 달 전 백신 1차 접종을 마쳐 마스크를 벗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선 마스크를 다시 쓰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노마스크 분위기는 보는 눈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사람들 여럿이 있으면 써야 돼요. 그냥 안 쓰고 내가 혼자만 안 쓰고 가면은 사람들이 이상해요.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 것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대부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김병호 씨는 매출 회복이 무엇보다 간절합니다. 8명까지는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좀 손님이 좀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은 지금 매우 큰 상태입니다. 식당에서도 아직까지 예약이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풀린 게 7개월 만이어서 그 자체로도 반갑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풀리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기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염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참여는 물론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생활 밀착형 치안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어제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첫 발을 내디딘 충북자치경찰이 주민 생활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생활안전과 교통, 아동, 여성, 청소년 범죄에 주력할 자치경찰이 본격 출범했습니다. 경찰 창설 76년 만입니다. 주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치안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역시 크게 높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과의 소통과 사회적 약자 보호, 주민재산 보호를 3대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도민 설문조사 결과 사회적 약자 중 아동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응답이 60%가 넘었던 만큼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동행 출동과 합동조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도농 복합도시인 충북의 특성을 반영해 농산물 절도 예방 대책도 시행합니다. 주민정책 자문단을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할 것이고 또 이제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피해 구제 대책을 위한 자치경찰의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출범 과정에서 노출된 지자체와 경찰 간 주도권 다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와 경계도 애매하고요. 그리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부분도 좀 구체화되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하위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 규모에 따른 지역별 치안격차를 줄이고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입김을 차단하는 정치적 중립성도 간과해선 안 될 부분입니다. 자치경찰이 제도만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주민들의 치안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이제는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 카메라가 없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경찰이 기존 암행 순찰차에 더해 헬기와 드론까지 투입해 고속도로 위법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덮개를 씌우지 않은 채로 주행 중인 화물차가 경찰에 적발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일반 차량과 다름없어 보이는 암행 순찰차에 적발된 겁니다. 물론 이거는 도로교통법 39조 3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에서 하늘에선 드론과 헬기가 교통법규 위반을 감시합니다. 상공에서 들여다보니 버스 전용차로나 갓길 주행 차량을 보다 손쉽게 적발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 중기능으로 운전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적발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드론과 헬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모두 증거 자료로 활용돼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순찰차를 활용한 평면 단속은 단속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헬기랑 드론을 이용해서 땅과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단속을 하면 아무래도 더 꼼꼼한 단속이 되고 국민들에게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 주고자 암행 순찰차와 드론 헬기까지 지상과 상공에서 입체적인 감시가 이뤄지다 보니 단속 카메라만 의식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통행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휴가철을 맞아 이들 장비를 총동원한 전방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해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이 산업계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충청북도가 탄소 중립 시대 지역 산업의 미래를 알아보는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친환경 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이번 주 기상관측 이래 최고 폭염이 북미 대륙을 덮쳤습니다.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더위에 인명피해까지 잇따랐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고온으로 짙어진 탄소 농도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실험 인프라가 청주에 구축됐습니다. 산업 폐기물을 활용한 환경에너지 업체 NET는 한국지질자원연구소와 손잡고 전국 최초로 환경 실험동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그린 시멘트와 폐광산 체험제 등 탄소 광물화를 위한 실증 연구를 진행합니다. 소각제의 탄산가스를 접목해서 재활용하게 되면 저희 매립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재활용하게 된 과정에서 벽돌화, 불혹화해서 기업들이 2차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탄소 중립 시대에 발맞춰 신산업 발굴을 위한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충북의 제조업 비중은 47%로 탄소 배출 업체 비중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원 소비의 획기적 감소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며 4차 산업의 도입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향후 10년, 향후 100년 작업을 미래하게 되는데 그것이 디지털화와 탈탄소화의 힘입니다. 탄소 중립이 미래 산업구조 개편과 기업 활동의 새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제천시가 도심권 체류형 관광을 위해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게스트하우스 4곳이 모두 개관했습니다. 각각의 차별화된 컨셉과 호텔급 객실, 저렴한 숙박료 등을 강점으로 도심형 게스트하우스가 제천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천시의 4번째 도심형 게스트하우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부터 옥상 정원까지 자연을 빼곡히 담은 넓은 휴식 공간과 야외 바비큐장, 2인실부터 8인실까지 호텔급 객실을 두루 갖췄습니다. 무엇보다 저렴한 숙박료가 가장 큰 강점. 1층엔 카페도 문을 열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쉼터 역할도 기대됩니다. 외지 관광객들이 도심으로 들어와서 하루 머물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관하게 됐습니다. 특히 세명대 산학협력단이 운영을 맡아 학생들의 현장 실습과 취업까지 연계하고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운영 수익이 생기면은 이제 독거노인이나 아니면은 어린이들 빵 만들기 이런 나눔 이런 것들을 해서 일단 수익을 발생하기보다는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심권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천시가 지난해 4월부터 3곳의 도심형 게스트하우스를 잇따라 개관했습니다. 옛 철도관사를 리모델링한 칙칙폭폭 999는 미니열차 놀이공원과 바닥 분수 등이 조성돼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여변초 하우스는 도심 속 근대 문화재가 접목돼 40대 이상 중년 여행객들에게, 목화여관은 나홀로, 배낭 여행객 등 20, 30대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주말엔 90%가 넘는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각의 게스트하우스는 그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운영해 주민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천에서 주무시고 또 제천을 돌아볼 수 있는, 도심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게스트하우스 4개를 만들었고 기회가 된다면 또 특색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추가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제천 도시재생 사업으로 탄생한 도시명 게스트하우스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로 시집와 처음 당구를 시작한 캄보디아 여성이 아마추어 대회는 물론 프로 대회에서도 우승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어려운 환경에 놓인 고국의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는 스롱 피아비 선수를 조용광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20일 열린 블루원 리조트 챔피언십 여자 프로당구 결승전. 올해 프로에 데뷔해 국내 랭킹이 최하위권이던 수롱피아 선수가 랭킹 4위의 김가영 선수를 3대1로 누르고 감격의 우승컵을 들어 올립니다. 오빠, 엄마, 나 우승했어요. 네,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드라마 같은 첫 우승으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피아비지만 자만하지 않고 하루 10시간씩의 연습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집중 훈련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딴 당구장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PBA로 넘어오면서 기본공에 조금 더 충실한, 절대로 하나도 놓치지 않을 법한 그런 실력을 갖추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년 전 청주로 시집와 처음 큐대를 잡은 피아비가 당구에 더 열중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고국의 어린이들 때문입니다. 감자 농사를 돕느라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자신의 처지를 기억하며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기부를 이어가고 학교를 세우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아비는 고국에서는 이미 유명인입니다. 캄보디아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피아비가 세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당구 연맹이 창립되고 고국에 도착하면 군의 경호를 받을 정도입니다. 상금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다. 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나 우승하겠다. 우승했으면 이 돈을 받으면 나도 도와주고 가족 도와주고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다. 네. 아직 자신은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는 피아비는 다음 달 국내 8개 팀이 겨루는 팀 리그전에 출전해 프로 데뷔 2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오는 3일과 4일 이틀간 도내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충북에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고 특히 토요일 늦은 밤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며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도내 공공시설 2,600여 곳 가운데 복구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곳이 7% 정도인 187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장마를 앞두고 점검한 결과 169곳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18곳은 대규모 사업이나 하천 기본계획 수립 등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철근 수급 지연 등으로 미완료 사업장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했다며 수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제안한 그린 수소 산업 규제 자유특구가 어제 김부겸 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제5차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대상 지역은 충주시 봉방동과 대소원면 일대로 이곳에서 국내 최초로 바이오가스와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를 생산하는 등 그린 수소 관련 신기술을 사업화합니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24개 기업을 유치하고 251만 톤의 탄소 감축 효과가 기대됩니다. 엄태영 국회의원은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광재 국회의원과 강원, 충청, 호남을 2시간대로 잇따 간담회를 개최하고 원주, 제천, 충주, 오송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신설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두 의원은 환승 없이 강원, 충청, 호남 전체 구간을 직접 연결하는 조정안을 제안함으로써 기존 충북선 고속화 사업 계획의 제천형 패싱 문제를 해결하고 2,5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주, 제천, 충주, 오송을 잇는 고속철도를 신설하면 제천에서 충주까지 13분, 충주에서 청주도 22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는 통합 청주시 신청사 건립공사를 내년 2월쯤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사 착공에 맞춰 의회동과 후관동, 시가사들인 청석 예식장은 철거됩니다. 또 본관동은 3개 층만 보존하고 4층은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청주병원에 대해서는 명도 소송과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자문위원회를 통한 원만한 합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2도로 무더위가 지속되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청주 23도, 충주 22도, 옥천 1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32도, 충주 30도 등 29도에서 32도 안팎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충북 전역에 장마가 시작돼 50에서 10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